유독 길었던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승팀이 결정되기 전까지 이제 단 4경기. 네. 오는 수요일 새벽 4시에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4강전이 먼저 펼쳐지고 이어서 목요일 새벽 4시에는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 6시에는 두 경기의 패자들끼리 붙는 3, 4위전이 있고 다음 주 월요일 새벽 4시가 대망의 결승전이죠. 이렇게 4경기가 끝나면 월드컵도 막을 내립니다. 원래라면 지금은 한창 이적 시장 소식으로 어떤 선수가 어디로 이적할지가 가장 큰 화제인데 올해에는 이 월드컵 소식이 다 잡아먹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면 이적 시장 소식도 자세히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기력이 쇠한 분들, 이 무더위만 되면 기력 회복을 위해서 보양탕 찾아다니시죠. 이번에 장어탕을 소개합니다. 보통 판매되는 포장된 장어탕 양보다 훨씬 많은 600g입니다. 그리고 무청 시래기와 함께 장어 순살로 만든 탕입니다. 전통 된장을 주로 사용했고요. 네. 먹어봤냐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얼마냐면 한 팩에 5,900원꼴. 네. 보관도 쉬우니까 자, 네. 10팩 구매하셔서 선물 세트로 가족 지인분들께 선물해 보십시오.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월드컵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 4강전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월드컵이 개막하기 직전에 발표됐던 FIFA 랭킹 그대로 1위부터 4위까지 전부 다 4강에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정배 중에 정배인 거죠. 2022 카타르 월드컵 4강만 해도 프랑스와 아르헨티나가 있긴 했지만 그 상대는 각각 모로코와 크로아티아였습니다. 당시 기준에 아르헨티나가 3위, 프랑스가 4위였지만 크로아티아는 12위, 모로코는 22위였습니다. 두 팀이나 이변의 주인공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 4강은 다릅니다. 누가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은 진짜 강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 직전을 기준으로 1위가 아르헨티나, 2위가 스페인, 3위가 프랑스, 그리고 4위가 잉글랜드였는데요. 재밌게도 현 시점에서 우승 확률은 FIFA 랭킹과는 살짝 다릅니다. 일단 아무런 사심이 들어가지 않은 슈퍼컴퓨터의 예측을 기준으로 하면 1위가 프랑스, 2위가 스페인, 3위가 잉글랜드, 그리고 4위가 아르헨티나거든요. 네. FIFA 랭킹으로는 아르헨티나가 1위인데 슈퍼컴퓨터는 아르헨티나가 4위라고 하는 게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대 스페인, 스페인 대 프랑스. 네,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불리는 매치부터입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이번 준결승전 4팀은 모두 FIFA 랭킹 1위부터 4위까지라서 4팀 모두 우승 후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 결승전은 슈퍼컴퓨터의 우승 확률의 기준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4강에서 만나는데 이 두 팀의 우승 확률이 서로 1, 2위라는 건 이 경기에서 이긴 국가가 최종 우승을 한다는 게 슈퍼컴퓨터의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두 팀을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우선 이번 월드컵에서의 활약만 보면 프랑스가 스페인보다 더 세 보입니다. 프랑스는 조별리그부터 준결승까지 무승부조차 없이 6전 전승입니다. 그 과정에서 은바페가 8골로 메시와 1위를 두고 지금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 덴벨레도 5골로 득점왕 순위 6위입니다. 여기 올리세는 5도움을 올리면서 어시스트 순위에서 단독 1위를 지키고 있고 은바페는 어시스트로 또 3개를 하면서 어시스트 순위도 5위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의 프랑스는 은바페라는 최강의 에이스를 필두로 올리세와 덴벨레가 그 뒤를 받쳐주는 최강의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후반전 교체로 들어오는 선수가 두에나 바르콜라 같은 챔스 우승 멤버입니다. 이 선수들의 소속팀만 봐도 파리 생제르맹,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그냥 세계 최강팀들입니다. 세계 최강팀에 소속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덕분에 2018 러시아 월드컵 때는 우승, 2022 카타르 월드컵 때는 준우승, 그리고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때도 준결승까지 올라와 있는 거고요. 참고로 이번에 프랑스가 결승에 오르게 되면 브라질과 독일 다음으로 역대 3번째로 3연속 결승에 오르는 팀이 됩니다. 월드컵의 프랑스는 진짜 무섭습니다. 반면 스페인은
무적 함대라고 불리곤 있지만 경기력이 살짝 아쉽습니다. 아프리카의 무명팀 카보베르데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던 조별리그부터 살짝 이상했는데 16강 포르투갈전과 8강 벨기에전 모두 한 골 차로 간신히 올라온 느낌입니다. 물론 상대가 매우 강팀이긴 했죠. 특히 스페인은 상대인 프랑스와 비교하면 최근 월드컵 성적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프랑스가 우승과 준우승을 할 동안에 스페인은 2번 연속 16강 광탈이었거든요. 이번에야말로 4강까지 오른 건데 하필 상대가 프랑스입니다. 게다가 스페인의 에이스인 라민 야말이 부상으로 100% 컨디션이 아닌 게 또 약점이죠. 올해 4월에 당한 햄스트링 부상이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월드컵 경기를 치르면서 점점 살아나고는 있지만 이번 상대는 프랑스라서 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스페인이 무조건 열세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근 상대 전적만 보면 오히려 스페인이 프랑스를 압도하고 있거든요. 유로 2024 대회 준결승에서 스페인은 2대1로 프랑스를 꺾고 결승전에 올라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고, 바로 작년에 있었던 UEFA 네이션스 리그 결승, 여기서도 프랑스를 만나서 연장전 접전 끝에 5대4로 스페인이 우승을 했습니다. 큰 대회 4강과 결승 무대에서 이미 프랑스를 꺾어봤던 경험이 있는 스페인이 자신감 없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스페인은 2024년 3월 이후부터 A매치 36경기 동안 무패 행진 중입니다. 이번 월드컵 때도 수비는 최강으로 6경기 동안 단 한 골만 허용했습니다. 최강의 창 프랑스와 최강의 방패 스페인의 진검승부가 정말 볼만할 것 같죠. 게다가 양팀을 대표하는 음바페와 야말은 공교롭게도 라리가를 대표하는 최강의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에이스라서 더욱 피 튀기는 혈전이 예상되는데요.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를 매치입니다. 자, 한편 준결승전 두 번째 매치도 흥미진진합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와 무관의 제왕 잉글랜드의 맞대결이죠. 우선 메시는 잉글랜드전을 앞두고 한 번도 붙어보지 못했던 팀이라고 했습니다. 잉글랜드에게는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보다 더 매우 싫은 팀입니다. 우선 1986년 멕시코 월드컵 8강에서 격돌했는데 마라도나 그 신의 손 골이 바로 이 경기에서 나오면서 잉글랜드가 패배했고, 이후에 1998년 프랑스 월드컵 16강에서 또 두 팀이 만났는데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시메오네가 베컴을 자극했고, 베컴은 시메오네 다리를 차버리면서 퇴장을 당했고, 최종 승부차기에서 잉글랜드가 탈락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그 자극에 잉글랜드가 넘어간 꼴이었죠. 우승은 둘째치고 복수를 꼭 해야 하는 특명을 받은 상황입니다. 잉글랜드는 1966년에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 때 16개 국가가 참가하던 그 시절에 우승한 뒤로는 60년째 무관입니다. 이번 대회야말로 잉글랜드가 우승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임은 틀림없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은 이름값은 높았을지라도 실제 축구 실력으로는 최강이라고 하기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잉글랜드 역대 최고의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 그리고 역대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 벨링엄, 또 체감상 역대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라이스. 잉글랜드 자기들만의 에이스가 아니라 진짜 챔스를 비롯해서 전 세계 어느 팀에서라도 에이스가 될 만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실제 득점왕 레이스를 봐도 케인과 벨링엄이 사이좋게 6골씩 넣으면서 공동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손흥민을 응원하느라 보던 프리미어리그가 지금은 또 가장 익숙하다 보니까 잉글랜드 선수들이 가장 또 마음이 가긴 합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잉글랜드가 우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런데 또 손흥민을 생각하면 아르헨티나 우승은 또 아니더라도 최소 결승은 또 가야 됩니다. 왜 갑자기 손흥민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다시 재개되는 MLS 때문입니다. 다들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르헨티나의 에이스 메시가 MLS에서 손흥민의 우승에 있어서 최대 경쟁자잖아요. 게다가 미드필더 데폴도 마이애미 소속이라서 아르헨티나가 최대한 오래 살아남아야 장기적으로 손흥민의 MLS 우승에 유리합니다. 한국이 일찍 탈락한 건 아직도 매우 슬프지만 LAFC가 우승을 노린다고 보면 손흥민의 체력이 많이 보존된 건 희소식입니다. 특히 손흥민은 MLS 올스타전도 나가야 되는데 메시도 여기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메시는 월드컵 결승까지 치르고 MLS 올스타전도 치르고 리그스컵까지 하는 엄청난 강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승이 걸린 MLS 플레이오프 때 메시의 체력이 정상일 수가 없죠. 네. 실제 아르헨티나는 지금 메시를 매 경기 풀타임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메시가 해줘야 되는 아르헨티나에서 메시의 체력이 가장 큰 변수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아르헨티나의 한계가 보입니다. 미드필더가 강력한 느낌이 없어요. 네. 신체적으로도 잉글랜드가 더 강하기도 하죠. 이 짧은 휴식 이후의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잉글랜드가 아르헨티나는 월드컵에서 비로소 가장 강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네. 60년 만에 종주국의 우승이냐, 메시를 더 추앙하게 만드는 아르헨티나 월드컵 최초 2대회 연속 우승이냐. 자, 어떤 게 더 매력적인가요?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